강력한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초병기를 공개하고 첫 핵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거대 기업이 단 한 차례의 공격으로 무너졌습니다. 대규모 붕괴는 즉시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통 러시아가 이처럼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과거 작전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가 해군 기지에서 손실을 입은 대규모 가스 시설 과묘비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성 사진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프롭스크시로 진격하던 러시아 군용 차량 행렬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국경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랜 시간 끝에 우크라이나의 비밀 병기가 매우 다른 성격의 작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1월 15일과 그 이전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거대 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전술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현재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방해하고 목표물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인항공기들이 미끼 역할을 하는 동안 폭발물을 탑재한 중형 또는 대형 무인항공기들은 비밀리에 에너지 인프라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무인항공기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러시아 석유 인프라의 4분의 1을 직접 마비시켰습니다. 현재 작전들의 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항 미사일과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과 같은 시스템들이 완전한 생산 능력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지속적인 사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순항 미사일로 대규모 발전소를 공격했습니다. 작전에 사용된 미사일의 종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속도와 기동성을 고려할 때 플라밍고 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가장 밀집된 방공 시스템 지역인 오렬시에서 작전이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 안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대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해당 지역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와 온수 공급량의 65%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곳은 실로 매우 넓은 지역이며 이곳이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중심지인 이유입니다. 공격은 미끼 무인항공기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주위는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돌려졌습니다. 무인항공기는 보통 작고 낮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레이더는 때때로 조정되어 감도를 높여 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며 이는 다른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크라이나는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3개의 다른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들은 지면을 매우 낮게 비행하며 빠르게 국경을 넘어 오렬시에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고속으로 돌파하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목표는 화력발전소의 거대한 본관이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은 새로 건설된 매우 중요한 보일러 블록을 강타하여 그곳에 설치된 발전기와 터빈을 파괴했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터빈 건물의 지붕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여 이 지역을 파괴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경미한 영향만 미치는 무인 항공기와는 다릅니다. 충돌 속도와 강력한 폭약량 때문에 영향 범위 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결과 발전소 건물의 절반이 파괴되었습니다. 벽과 생산 건물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생산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파괴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세 대형 순항 미사일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될 수 없습니다. 수리 작업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흔히 사용하는 무기와 동일한 종류의 무기로 전력 시설에 대한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변 전력망을 매우 빠르게 표적으로 삼아 이 지역을 암흑으로 몰아넣으려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항구 공격 작전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1월 14일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와 그 주변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탄약고 연료 저장고부터 항구 내 전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목표물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목표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초기 목표 중 하나가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도시 외곽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는 러시아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이 숲 지역에는 차량과 레이더가 긴밀하게 연결된 대규모 S-400 방공대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를 보호하는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항공기들은 주변 나무와 숲을 이용하여 은폐하며 이 지역 바로 위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2대의 첨단 레이더와 4대의 발사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방공망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은 목표물이 그렇게 빨리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항구에서의 손실과 최근 에너지 라인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셋째, 전선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포크로프스크 남쪽에 위치한 250 고속도로는 최근 러시아군이 도시로 침투하려는 주요 경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도로를 이용해 포크로프스크로 차량을 진입시켜 도시 방어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항공부대는 이 중요한 도로를 실제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소네시닉에 공유된 영상은 이 도로를 이동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 행렬에 대한 우크라이나 항공기의 정밀 공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공격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너무나도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 소셜미디어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채팅그룹에 게시된 그들의 영상은 배포 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의해 가로채졌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조회수를 위해 비슷한 내용을 공개 채널에 공유하여 우크라이나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대전에서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선전도구가 아니라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의 최근 발표는 포크로프스크 지역에서 분쟁의 강도를 강조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수케츠카에서 필리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선을 따라 50회 이상의 러시아 공격이 격퇴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 지역의 전투 강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크라이나 제7군단은 보다 포괄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셀리도베와 포크로프스크를 연결하는 도로를 통행 불가능하게 만든 공습은 러시아군이 경장비를 이용해 도시로 침투할 능력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 공병 방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측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크로프스크에서 공격을 감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전선에서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NC.13 중대 요원들이 운용하는 드로이드 TWW-12.7이라는 무인지상 차량으로 국방기술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제3강습여단 소속인 이 부대는 한 달 반 동안 중요한 교차로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보병부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로봇 시스템은 M2 브라우닝 12.7mm 중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으며 스타링크와 LTE 통합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용 요원들은 로봇을 배치하고 매일 밤 다시 회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적군은 이 지역에 침투할 수 없었고 UGV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NC.13 중대장은 이러한 공격형 무인지상 차량이 공격 및 방어작전 모두에서 보병부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조종사를 전선에서 더 멀리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공격형 UGV를 단독으로 배치하는 대신 2대에서 4대의 UGV 그룹을 협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종사들이 같은 방에서 모든 시스템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드로이드 TWW-12.7에 주목할 만한 기능은 직관적인 소프트웨어로 여러 사람이 로봇 제어 권한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조종사가 포탑과 차체를 관리하고 다른 조종사는 다른 임무를 처리하거나 세 번째 제어 컴퓨터가 지휘를 위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UGV 조종사를 처음부터 훈련시키는데 약 1에서 1.5개월이 걸리는 반면 숙련된 조종사는 일주일 이내에 이 시스템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기술 적응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포크로프스크에서의 분쟁은 단순한 전선 전투를 넘어 기술적 우위를 위한 경쟁으로 발전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통합방어 시스템의 효율성은 앞으로 며칠 안에 입증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 전개는 계속 면밀히 주시될 것입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향후 소식통을 통해 상황 전개가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